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 김문규입니다. 예, 또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4장 우리 할 차례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가상의 CEO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댓글 달아주셨는데 황대웅 님이신 것 같아요. 이 영문으로 써 있어서 MBA보다 책과 공부를 하는 것에 큰 동의를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가급적 그럼에도 MBA 같은 코스를 병행하는 것도 교수님 같은 분과 더 많은 토론과 사고 확정을 통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카이스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댓글이 너무 감사하네요. 예. 지금 저희 과정에 이제 임팩트 MBA라는 창업가 분들을 위한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일단은 뭐 서류 심사에서 영문이 아니라 영어 점수 보고요. 영어 점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창업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정성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정성적으로라는 건 사실은 그래야 된답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네, 눈에 네. 잘 띄어야 된답니다.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고 인생의 궤적을 그렸을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세우려고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분들 과제를 내줬는데 책도 지금 끝까지 안 읽어오시고 지금 그게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절차가 있다니까 관련 내용은 카이스트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시 홍보가 됐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는 제 4장 밀어놓은 인생 설계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간략한 내용은 드디어 이제 그 랜디와 레니가 만남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랜디는 집에 왔고 레니는 또 비행기 타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려고 이제 가다가 집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자기 옛날 회상하는 이야기가 이제 좀 여기 쓰여 있고 랜디가 근데 이제 잘라고 이제 봤는데 메일이 뚝 와가지고 이 레니가 보낸 메일을 확인을 하다가 또 잠시 이야기가 그쪽으로 빠져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 자기 전에 이제 메일함을 정리하는 게 이 랜디의 어떤 루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교수님은 어떤가요? 메일함에 메일이 안 읽은 메일이 쭉 쌓여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바로바로 그 빨간 표시를 제거하는 편입니까? 많이 쌓이죠. 엄청 많이 쌓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쌓이는 게 제가 바로 읽어야 될 것부터 보다 보니까 밀어놓은 그 이메일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답장해야 될 것들은 뭐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바로 짧게라도 답장을 하고 이건 좀 나중에 봐도 되겠는데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루에 아마 제일 많은 많이 하는 행동이, 자주 하는 행동이 이메일이랑 뭐 메신저 확인하는 거, 연락 온 것들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 랜디 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랜디가 이제 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메일을 이제 쭉 확인하고 있는데 레니한테 이제 메일이 왔죠. 레니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랜디랑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뭐 투자 검토를 하고 헤어졌는데 밤에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조언을 얻었던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하고 그걸 다시 보내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네. 이 랜디가 헤어지면서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하진 못하겠다라는 식의 약간의 혹평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아 나랑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눈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잠시 예, 멘탈을 다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레니는 또 그렇지는 않네요. 예. 자존심이 되게 우리가 살면서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네. 누가 자존심이 없겠어요. 근데 자존심을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레니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창업가 분들하고 주로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네. 또 멘토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창업가 분들이 투자자들하고 이제 미팅하고 나서 투자 유치를 거절당했을 때 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속상해서 마음을 좀 달래고자,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다음 미팅에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한결같이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투자 유치 거절당한 게 별로 큰일이 아니다. 대개는 거절당한다. 근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투자 기관에 대해서 어디 가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 투자자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투자자를 애써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여전히 평소처럼 그 투자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이 조언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또 편안하게 메일 보내라.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메일 보내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게, 3개월 전에 내 모습이 정말 부족해서 투자 유치를 거절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굉장히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봐서 거절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됐건 거절당한 그 시점에 대한 그 인상을 남겼을 텐데 3개월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굉장히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를 거절한 투자자한테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구분된 사람이 된다. 거기서 이미 많은 창업가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잘 안 하는군요. 아주 안 하죠. 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이제 그 투자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개입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것들,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조언해 주신 대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분들이 꽤 있나요? 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 네,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극소수만 잘 안 해? 들을 때는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다른 창업가들과 구별될 수 있겠네요라고 동의는 하지만 그걸 하려면 또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이 돼야 되고 실제로 3개월 있다 그거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는 건 또 다른 일인 거죠. 첫 번째로 네. 자존심을 굽히는 데서 일단은 많은 경쟁자들과 똑같이 나도 이제 탈락하는 거고, 그걸 통과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자존심을 굽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개월 있다 실천할 때는 또 게으름에 의해서 다른 탈락자들과 함께 또 탈락하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변한 게 없을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3개월마다 계속 나의 어떤 성과들을 리포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다는 게 또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인 거죠. 누가 3개월마다 그런 차별을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레니라는 사람은 뭔가 좀 아직은 버리기는 아까울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뭐 뒤에 가면 밝혀지겠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들, 이제 랜디가 평가하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 혹은 랜디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려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 그렇죠. 불굴의 의지, 성실함, 그리고 또 들을 귀, 뭐 이런 것들. 이 장에서 이 제목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파악하기엔 그건 것 같아요. 이 레니가 이제 이메일로
자기가 만든 그 개인 홈페이지를 이제 한번 보라. 그럼 나라는 사람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보냈더니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렌이 아버지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평생 이제 공직인가요? 뭐 일하다가 이제 퇴근 후에 은퇴 후에 이제 정원사 일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지금은 일단 뭐 성공을 해라 아니면 돈을 벌어라 뭐 어느 정도로 뭔가를 성과를 얻으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생을 그렇게 1막 2막으로 나눠서 하고 싶은 건 뒤로 밀어놓는 요런 생각이 그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장에서는. 네.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팽배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몇 시간 더 하면은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얼굴이 바뀐다 이런 말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어떤 측면에서 뭐가 잘못된지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교실에 급훈으로 붙어 있는 우리 급훈은 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였는데 우리 급훈? 네. 우리 2, 3학년 때? 네. 아, 왜 나는 기억을 기억 못하죠. 네. 아, 네. 그 급훈을 제 기억으로는 투표로 결정을 했었어요. 몇 개 이렇게 제시됐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게 그거였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네. 네. 이런 뭐 나중에 해라. 지금은 무조건 이것만 하고 행복은 나중에 찾아올 거니까 뭐 대학교만 가면 아니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니면 돈 얼마만 벌면 아파트만 사면 행복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딴 생각하지 말고 행복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쭉 그것만 해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들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교수님이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욜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 즐겨라, 뭐 뒷일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아니 너무 거기에 이제 디그 해가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현재가 너무 우울해 보이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 보이는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근데 이 창업 같은 거 이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지금 당장 즐기자보다는 뭔가 좀 이제 힘쓰고 애써가지고 나중에 좀 즐겨보자라는 그런 그림을 일반적으로 좀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서 나중에 상장해가지고 크게 한몫 챙겨서 그 다음엔 이제 빨리 은퇴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 다니면서 재미없게 일해서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지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창업이니까. 그래서 창업을 또 하는 사람도. 야, 근데 그러면 약간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창업 시작하면 약간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한 두 가지 다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죠. 네. 그렇죠. 창업이 고생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여기 레니처럼 funerals.com 인터넷 장례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몇 년 안에 빨리 벌고.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계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창업가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면 나는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직 구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알바몬?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왜 그걸 하냐 물어보면, 그걸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렌이랑 똑같네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다 하게 돼. 깊이 있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갑자기 교수님, 사실은 저는 알바생들의 어떤 뭐 복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알바 뭐 빨리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요 하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업 아이템은 빨리 자기한테 돈을 벌어줄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25페이지에 나오는 그 친구 하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5천만 달러 이상을 받고서 이제 회사를 처분을 했던 성공해 보이는 사업가가 있는데,
5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쵸. 그 돈을 얻었는데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다른 사업도 해야지라는 이런 식의 대답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 성공했으니까 딴 거 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뭔가 집착하면 듯이 사업에 빠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냥 뭐 직접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탄의 함정인 거죠. 요것만 하면 뭐 만사 오케이일 거야. 그러니까 뭐 100억만 벌면 1000억만 벌면 근데 1000억을 벌면 이제 2000억 가진 사람 1조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대.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1억도 없을 때는 와 100억만 벌면 정말 남은 인생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정말 그동안 못했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100억 벌면 한 50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50억도 충분하니까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기. 근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100억 벌고 나면 1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근데 이 정도면 인생 멘토링 아닙니까? 창업 투자 멘토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전문가의 지식 뭐 이런 게 별로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랜디도 근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 보면 랜디의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이제 쭉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하다가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 회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애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여기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애플을 결국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이쪽 회사가 아니고 본인은 거기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던 거죠. 그쵸.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뛰어들 만한 뭔가 자기를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을 거기서 발견을 했고 이쪽이 사실 이 법률회사 로펌에 있어가지고 계속 승진해가고 점점 올라가서 파트너의 위치까지 가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롤 모델이라면 그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본인은. 뭔가 백지장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서 우리는 가슴이 뛰었고 그게 자기가 정의한 의미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설교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고형 모델과 프라모델형 이 모델이 있는데 레고는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즐거운 사람들이 주로 하고 프라모델은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해 놓는 것 그냥 그거 자체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라면 랜디 같은 경우는 뭔가를 새롭게 계속 시작하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세우는 그 과정 자체에 어떤 흥미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뭔가 크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뭐 그 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그쪽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이제 흥미가 있었던 인물 같아요. 그렇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랜디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면들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즐거움이었다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핵심 부분은 역시 이 부분인 거. 랜디가 이제 맨 마지막에 랜디가 이메일로 이제 답장을 쓰는 그 짧은 그 메일에 핵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funerals.com이 성공할 때까지 꿈을 밀어놓겠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funerals.com으로 원하는 자유를 사겠다고 했지만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과 funerals.com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funerals.com을 통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 일에 초점을 맞춰 시도하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미뤄놓은 인생 설계라는 것 자체가 미루지 마라. 지금 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계속 들리는 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수능 N수생들 그리고 또 가수 데뷔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나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려고 아니면 유명한 배우가 되려고
애쓰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현실과 미래의 어떤 균형점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공무원이 되면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지, 나중에 가수 데뷔하면 그때 나도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밀어놓는 거죠. 하나에다가 어떤 몰빵 해놓고. 근데 아주 위험한 부분은 그게 정말 몇 년 하면 정말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몇 년 하면 오래 할수록 분명히 공무원이 되는가,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할 것인가, 아니면 여자친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자칫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건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너무 뒤로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뭔가 엄청나게 큰 정원을 내 걸로 갖지 못하더라도 이 앞에서라도 뭔가를 하나씩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시작하면 오히려 일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조금 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랜디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걸 해라 라는 게, 지금 당장 창업을 시작해라, 지금 당장 네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이랑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고객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그 불편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절한 가격을 측정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촉각을 이제 곤두세워야 되는 거고, 그것과 또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할 때 더 즐거운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때 즐거운가, 아니면 그 일을 그만할 때 즐거운가, 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에서 얘기했던 고슴도치 컨셉입니다. 고슴도치 컨셉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이 사업 분야를 결정할 때 잘하는 것,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 뭐 쉬운 말로 바꿨는데 그 세 가지 영역의 교집합, 잘하면서도 좋아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발견할 때까지 열심히 탐색하고, 그 지점을 발견하면 거기에 전력 질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는 초점을 잘 맞췄지만,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갖추려면 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전혀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창업가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 벌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건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을 내라,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사업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창업의 긴 여정을 시작해라 라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좋은 창업이 될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 혹은 나를 스스로 공부하는 것, 나는 어떤 걸 잘하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더 열정을 느끼지, 어떤 걸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더 잘하게 되지,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창업을 하라는 말은 학교 때려치고 사업자 등록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뭘 잘하지? 난 뭘 좋아하지? 나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뭐지? 를 열심히 탐구하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의 시간을 활용한 뭐 독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사실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회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원이라면 학생처럼 사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분유값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원대한 창업의 여정을 위해서 지루하지만 반복적이지만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더 진정성 있게,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거죠. 학습,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 자체가 그렇게 막 내 삶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죠. 창업하겠다고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면 안 돼, 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붙잡겠죠. 마지막은 약간 드라마 같지만 안 돼, 너는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돼. 네. 근데 여기 레니의 그 이력 중에서도 그런 거 읽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신문사 뭐 그런 것들 그쪽에서 좀 일했던 것 같은데 그 일하면서 자기 전혀 몰랐던 랜디가? 자기 전혀 몰랐던 돈의 어떻게 회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감을 익힐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자기가 이렇게 지나온 그 여러 그 일들, 커리어들에서 뭔가 얻을 것들이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게 나에게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에휴, 못 죽으니까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하고서 거기 있는 거랑은 확실히 나중에 보면 다른 위치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만이 성장인가? 지금 당장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의 일을 뺏어와서 내 일로 만들어서 수익을 높이는 거, 이것만이 성장인가? 혹은 지금 무언가를 양보하면서, 혹은 일부러 더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참된 성장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미디어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디어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컨텐츠들,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뭐 월급 루팡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법,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성 짙은 광고들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서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이재용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이게 돈 주고서 유튜브에 광고하면은 그거가 자기가 홍보비 드린 것보다 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 내는 거 아니, 이렇게 그쵸?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광고도 그렇고 뭐 아니면 나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이야 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저 베개만 살면 꿀잠 잘 수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꿀잠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하나를 산다고 해서, 아니면 뭐 하나를 이룬다고 해서, 아니면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보장되는 영원한 행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추기는 그 위기, 막 이렇게 안 하면 나만 뒤떨어질 것 같고 뭔가 나 금방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위기 조성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추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일단 의심해보고 경계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누군가가 조장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얻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 없이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요 행동만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들어도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데 또 거기서 이렇게 솔솔솔솔 얘기해 주는 거 들으면 아 그런가 싶어요. 또 이게 창업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마 성경 구절이 서베이를 해보면 분명히 그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마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밀어놓은 인생 설계라는 제목의 이 챕터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챕터가 챕터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여기저기로 날뛰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에만 집중하고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라는 식의 그림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생에 관한 설계는 위험하다. 그거는 진짜로 너를 행복하게 하거나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없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실패하는 도박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그 일들을 시작해봐라. 또 우리 교수님이 그렇다고 지금 다들 사업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든 일단 돈부터 벌자. 그럼 나중엔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실패한다. 이 점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그 인생에 관한 저희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뭐 세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될 테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